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불교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탐욕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은덩어리 금덩어리로 바꿔가면서 챙겼는데 처음 챙겼던 삼배를 계속 집착했던 사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타지에 나가서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탐욕을 눈을 멀게 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세장 속에 갇힌 비둘기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을 잘 다스려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런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불교 우화에 빗대가지고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벼를 심어가지고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쌀을 먹는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렵과 채취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들판에 그냥 벼가 자랐어요. 우리 사람들이 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벼를 배에 와가지고 그걸로 그날 먹을 거를 쌀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거지.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게으른 사람이 매일 나가서 매일 들판에 벼를 베어오려니까 귀찮은 거야. 머리를 굴린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은 내일 것까지 내가 미리 벼를 베어오면은 내일은 내가 들판에 안 나와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틀치죠. 이틀치를 벼를 탁 베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 양반은 들판에 안 나간 거지. 그러고도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밥을 먹은 거야.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괜찮은 방법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 양반은 이틀치를 배워왔으니까 나는 사흘치를 배워야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사흘치를 미리 쫙 배운 거지. 이걸 보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나는 5일치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5일치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왕창 배우잖아요. 어느 순간 들판에 벼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먹을 벼가 없어졌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거 먹을 벼가 없어, 큰일 났어요 해서 마을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우리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영역을 정하자. 그래서 자기 영역에 있는 벼만 먹도록 하자, 라고 규칙을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들판에 주인이 없었는데 각자 검을 꺼가지고 자기 땅을 정한 거지. 각자 자기 땅을 정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좀 더 내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겠죠. 여기 내 땅이야 아니야, 내 땅이야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 법이 생기고, 여기 서로를 이제 막 조정해주는 법이 생기고, 또 막 주먹다짐으로 싸우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네, 너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좀 반성해. 이제 법이 생기면서 경찰도 생기고,
이제 지금 같은 사회가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 우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역사를 밟아왔어요. 처음에 인간들은 수렵과 채취 생활을 했죠. 원시인들은 과일을 따서 먹거나 들판에 이런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거나 이렇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렇게 살면은 한 군데 계속 있지 못하고 이제 과일이 있는 곳, 곡식이 있는 곳을 계속 떠돌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온갖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법이 생기고 경찰이 생기고 결국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다 네 것, 내 것, 요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내 거, 네 거를 이렇게 소유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있으니까 내 땅이 있구나. 그죠?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 땅이 있죠. 내가 없으면 내 땅이 없죠. 내가 있으니까 내 자식, 나의 가족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욕망은 우리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냐? 결국 이 내가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나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내 땅도 챙기고 내 가족도 챙기고 등등등 욕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반만 맞는 거죠. 그럼 내가 있다는 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풀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사성제나 12연계에서는 결국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무명이죠. 착각, 잘못된 생각.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내가 있으니까 탐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다 하는 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건데 그래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야. 지금 이 우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내가 먼저 이야기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네 거, 내 거, 나, 너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그날 먹을 벼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들판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가서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게으른 놈이 그냥 머리를 굴리는 순간부터 일이 커져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버린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내라는 생각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내 거라는 생각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말을 할 때 나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직 자의식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예를 들면은 소희야 밥 먹어라 소희 배고프니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보다 소희라는
요것은 소이다. 소이는 배고파요. 소이는 슬퍼요. 소이는 화가 나요. 뭐 요렇게 이제 말을 하지 나는 배가 고파요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하려면 나이가 한참 더 먹어야 돼. 몇 살, 3살, 4살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게 있다. 이거는 내 거야. 내 것이라는 나라는 개념은 없지만 요거는 내 거라는 생각은 있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형이나 다른 사람이 그거를 뺏어가려고 하면 화를 내죠. 짜증을 내고 안 뺏기려고 그래. 왜? 내 거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나라는 생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생각은 내 것, 요것은 내 거야. 이 방은 내 방이야. 이 몸뚱아리는 나의 몸뚱아리야. 이 팔은 나의 팔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나에 속한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화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시계야, 이거는 컵이야, 요거는 요령이야, 그리고 이것은 나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서 여기에 시계가 있구나, 여기에 컵이 있구나, 여기에 요령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있구나. 같은 선상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으로서 시계가 있듯이 마치 나의 대상으로 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교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화를 보면 옛날에 어떤 이제 하녀가 살았어요. 못생긴 하녀가 살아요. 물론 이제 하녀라고 다 못생긴 건 아닌데, 이 하녀는 좀 못생겼어요. 이제 하루는 주인이 하녀에게 연못에 겨울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느라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어요. 이제 하녀가 물을 길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큰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절세의 미인. 첫눈에 그냥 뿅 가는 미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웠다기보다 시어머니가 아주 싫어했어요. 툭 하면 시어머니가 꾸중을 하고 혼내고 막 그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도 시어머니한테 한 바가지 욕을 먹고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겨울가에 나왔다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야. 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또 그냥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을 거니까 집에 안 가고 마치 겨울가에 있는 나무 위에 탁 올라가서 이제 저 밑에를 보니까 겨울에 이제 자기 얼굴 모습이 비치겠죠.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하녀가 그 밑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하녀가 물을 깃다가 이렇게 겨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원래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웠나? 나는 원래 얼굴이 아름다웠구나. 이제 사실은 자기 얼굴이 아니고 나무 위에 있는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며느리가 얼굴이 비친 건데 하녀는 자기 얼굴인 줄 아는 거야. 그래 하녀는 내가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운 미인인데 왜 내가 그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면서 고생을 해야 돼? 나 오늘 당장 가서 때려치울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당장 주인집에 가서 그냥 물 바가지를 탁 던지면서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일 안 해요. 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인집 마나님이 보고 아니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래 그 멀쩡한 바가지를 깨고 그래 너 다시 가서 물 개러 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찍소리 못하고 다시 물 길러 왔어. 다시 보니까 자기는 너무 미인이야. 너무 미인이야. 다시 가서 또 뭐라고 한 소리 하니까 또 주인한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 또 다시 찍소리 못하고 다시 바가지를 들고 와서 다시 보니까 역시 자기는 미인이야. 그런데 이 광경을 나무 위에서 그 며느리가 계속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한이가 혼자 말도 다 듣고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웃기는 일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나무 위에서 그걸 보던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 하인이 자기 얼굴을 딱 보는데 자기 얼굴이 미소를 짓는 거야. 나는 안 웃었는데 그림자가 혼자 미소를 짓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무 위에를 보니까 막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보고 막 깔깔깔 웃는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갔다 하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여기 시계가 있다. 내가 시계를 보니까 아 시계가 있구나. 내가 컵을 보니까 아 컵이 있구나. 같은 맥락에서 아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시계가 있는 것은 내가 시계를 보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니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렇게 시계를 보듯이 볼 수 있느냐? 못 보지요. 내가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나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죠.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은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계가 있다, 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있다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내가 없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대상으로서의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를 다른 사람, 다른 나들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내 친구 누구는 뭐 명품백을 했는데 나는 명품백이 없어. 내 친구 누구는 아파트가 40평인데 나는 30평이야. 내 친구는 차가 뭐 벤츠인데 나는 소나타야. 이렇게 비교를 해서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실체가 없으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나는 키가 커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는 다른 뭔가와 비교를 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유치원생하고 비교하면 나는 키가 크죠. 설마 내보다 키가 큰 유치원생이 우리나라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미국의 그 농구 선수들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나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나는 키가 커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애매한 말이고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대상으로서 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마치 내가 키가 크다 작다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듯이. 그래서 내가 뭐 누구는 벤츠 타는데 나는 모닝을 타. 누구 집은 50평인데 나는 30평이야. 누구는 가방이 명품 백인데 나는 그냥 에코백이야.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런 나는 대상으로서의 나야. 실제하는 내가 아니죠. 비교 대상이 없이 내 스스로는 파악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닌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고민을 한 거야. 아, 이렇게 모든 우리가 존재한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니까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잖아.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나니까. 아, 그럼 도대체 내가 존재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데카르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거지. 아, 요렇게 생각하는 이놈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부정 못하니까. 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생각한다는 이 사실은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느끼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야 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체로서의 나지,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야기한 무아를 이야기할 때 나는 뭐냐? 이런 대상으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요거는 보통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그죠? 나의 몸에 대해서 나의 몸이 나냐? 곰곰이 생각하면 이 몸은 내가 아니요. 왜 내가 아닙니까? 사람의 세포는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인가 12년이 지나면은 똑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 막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30년 전에 내하고 지금의 내하고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까지 갈 것도 없어. 10년 전에 내하고 지금의 내하고는 똑같은, 만약에 10년 전에 내하고 지금의 내를 같이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지만 두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지. 그럼 내가 아니죠. 내가 두 개잖아. 그건 내가 아니지.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대상으로서의 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로 사유를 하면, 아,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체로서의 나, 내가 결국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걸 하는 놈이 바로 나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이 내구나. 이게 이제 주체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단순하게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오온에는 색이 들어가니까 색온이 들어가죠. 당연히 이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 들어가는데 이 마음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거까지 알아야 무아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까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내가 수행을 통해서 무아를 정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만 하면 나는 말로는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니? 예,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말은 하면서 사실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는 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막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해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대상으로서의 나, 이런 나는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만 이런 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번뇌가 사실은 이 대상으로서의 나에서 나와요. 왜 나는 못 살까? 왜 나는 못생겼을까?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사람이 이렇게 착할까? 사실은 착한 게 아니죠. 멍청한 거지. 근데 자기 자만에 빠져서 착하다고 말하는, 왜 나는 이렇게 착해서 맨날 남들한테 좋은 일만 하고 당하기만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과 비교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키가 165니까 미국 농구선수 개똥이 누구누구보다는 작아.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서 농구를 못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번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우리는 내라고 무의식적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생각이 나구나.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아주 깊은 곳에. 그래서 이걸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제8식이라고 말하기도, 이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런 무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의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무의식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런 무명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불교의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